열 수 있는 열쇠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그리고 저희 청년 대변인단이 있겠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무슨 누구 찬스 써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라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7자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밖에 안 하는 거라. 먼저 만나볼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청와대가요, 이준석 돌풍의 맞불 성격으로 25살 대학생인 전 여당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을 의식해서 파격 인사를 했는데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은 건 아니냐는 논란인 건데요. 그의 정치권 입문 시절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대변인 박성민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마음이 문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열쇠라면 청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그리고 저희 청년 대변인단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제 왜 논란이 좀 불거졌는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996년생 25살이고 고대 국문학과 재학 중이고 지금은 당연히 휴학을 해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현 정부의 청와대 1급 비서관, 월급이 한 400만 원 좀 넘는데 연봉 5천만 원.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뭐 이 논란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준석 돌풍을 이제 민주당이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했던 흔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청와대 이제 정무라인을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눈에 바짝 띄는 그런 젊은 층들과 실력 있는 분들 모신 것 같은데, 저는 청와대 특히 이철희 정무수석이 주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결과가 제가 볼 때 고민의 의도를 좀 훼손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5살의 지금 현직 대학생인데 1급 비서관으로 발탁했단 말입니다. 근데 1급은 아까 그 정말 젊은 청년층들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만 내가 왜 공시생 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자괴감을 주는데, 1급은요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든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든 심지어 행정고시 합격해서 5급으로 시작을 해도 30년이 지나도 올라가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정년퇴직한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그 1급 차관복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살이 그 어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공개 선발한 청년 대변인에 발탁했다는 그 이유가 딱 하나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타이틀 하나 달고 지금 갑자기 1급의 차관보자로 비서를 갔단 말입니다. 물론 능력이 출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청와대 생각에는 이준석 돌풍을 잠재우기 위한 맞불가드로 이렇게 했다? 이준석 돌풍은 전혀 다르죠. 거기는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수십만의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진들과의 경쟁을. 그럼요. 그것은 자기의 실력으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청와대 1급 차관보 자리로 비서관으로 25명을 내리 꽂아서 이준석 돌풍 맞불른다는 것은 생각한 의도, 청년들을 배려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열받게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여기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뭐 격을 떼트린 것이 파격이다, 파격이 아닌 코미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이 화면에는 비판 여론과 댓글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냐, 도대체 박성민 비서관이 뭘 했는데 청년 비서관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문제가 아니라 2030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똑같은 나이대 고졸 택배 기사나 또는 골목 상권에서 직원들 두면서 열심히 가게 운영하는 청년 사장님을 임명했다면 형식도 파격이고 내용도 파격이다 박수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정당 안에서 활동한 것 외에 어떤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았는데 2030이 고민하고 있는 취업 준비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전세집 구하기 힘든 문제, 청년 사장님들, 청년 창업한 분들, 직원들 월급 주느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고려대 이한상 교수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박성민 비서관이 훌륭하고 성품 좋은 청년 정치인인 것과 별개로 정말 고민이 많고 많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2030들의 고민을 뼛속까지 공감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박성민 비서관 개인의 자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에 올라가기에 걸맞은 도전의 경험이 적다. 이준석 대표와의 차이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낙선을 했죠. 그 정도 경험이면 정치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2030이 보기에 그래도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김근식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명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 비서관의 모든 커리어는 대부분 임명직입니다. 청년 대변인이 된 거 선출이라고 하는데 지원자 15명 중에 4명 뽑혔어요. 요즘 어느 회사도 그보다는 훨씬 더 힘든 경쟁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커리어가 선출이 아닌, 자기 도전이 아닌 윗사람들이 뽑아준 임명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수훈 변호사님, 두 분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만약에 반대편에 서서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이력들이 그렇게 다 모든 그 이력, 경력이 표매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직역이 청년 비서관입니다. 당연히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소상공인을 대표한 분들은 일자리 비서관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청년 비서관 자리에 졸업 안 했잖아. 취직 안 해봤잖아. 결혼 안 해봤잖아. 결국에는 청년이 설 자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그 역할을 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청년의 고민을 전달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 별정직 자리입니다. 실은 길어봤자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예. 얼마나 자신이 청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본인의 말대로 열쇠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청와대에 또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찾아서 청년들의 민심이 2030이 문재인 정부에서 좀 떠나간 부분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걸 찾길 바랍니다. 예. 논란이 좀 생각보다 커지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달 전이면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누구 찬스 써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라 박성민 비서관도 당에서 활동을 하고 검증받은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급자리라는 게 공무원으로 치면 20년, 30년 해야 갈 수 있는 자리 아니냐. 길어도 1년이 채 안 되니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이도원 의원님, 네. 청와대 이 정도면 공식 설명이라고도 받아들여도 되겠죠? 이준석 현상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는 아니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리고 청와대 아무리 써봤자 1년도 채 안 된다. 이철희 정무성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박성민 비서관이 이번 논란으로 너무 상처를 받거나 하지 않기 바랍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란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 공무원하고는 임명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1급 공무원이면 1억 가까이 받았을 텐데 지금 박 비서관은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가 감안됐을 거고 청와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했을 텐데 항상 선의를 가진 시도가 선의의 결과를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 우리 박성민 비서관은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은 배울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나이가 어리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학에 다녔으면 대학은 졸업하고 어떤 공직 특히 임명직에는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비서관이면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 이제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 대부분 박사들이고 석사들입니다.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젊은 친구가 석박사한테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상당히 좀 민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 게 이건 나이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올 수 있는 문제고 또 공직사회에서 온 어떤 공직에 대한 1급이라는 공직에 대한 어떤 존중감 그런 게 좀 떨어진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고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년을 비서관으로 놓는다면은 그러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중고등학생이 짜야 됩니까? 아니면 어린이 정책은 초등학생이 짜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벤트에 그 치중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여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이철희 정무수석이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지금 그 박성민 그 비서관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고 있는데 저는 정무수석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방송사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이나 어떤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무수석은 그래도 청와대 안에서 물론 소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이벤트 위주의 그 행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 위주의 정책을 만든 건 아닌지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시 34살의 3급 여성 행정관 윤전추 씨 임명에 대해서 이런 공격까지 했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근무하고 있지요? 네, 몇 급입니까? 3급입니다. 행정관. 3급이면 국장급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34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급 공무원 중에 역대 최연소더라고요. 제가 안행부를 통해 알아보니 그 다음이 42살이더군요. 당시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입장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행정관을 상급으로 썼으니까 박성민 비서관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까 이도훈 의원이 말씀 잘하셨지만 청와대라고 하는 그 비서들의 직급은 보통 그냥 그 전문직 직업 공무원의 임용과 직급과는 좀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 필요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데려다가 별전직 공무원을 쓴 거고 상급을 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1급으로 지금 청년 비서관을 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돌풍 현상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건 제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 비서관은 청년을 갖다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청년의 생각과 청년의 마음과 청년의 고통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면 나이가 많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좀 지나친 좋은 의도를 좀 선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